오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이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제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런 행동이 수상쩍어서 남편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슬금슬금 앉는 거야? 우리 마누라 눈치 한번 빠르다니까. 사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 뭔데? 설마 또 출장 가는 거야? 순간 제가 눈까지 치켜뜬 채 남편을 바라봤어요. 아니야. 출장이 잦아서 회사까지 옮겼는데 출장은 무슨 출장을 가. 그럼 뭔데? 난 출장만 아니면 다 괜찮아. 진짜? 그럼 이번만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알았지? 그니까 뭐냐고.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해야지. 무조건 어떻게 알았다고 해? 그냥 이번 한 번만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뭔데 그래? 당신 설마 무슨 사고 쳤어? 주식 같은 거 그런 거 한 거야? 뭔 소리야. 내가 그런 거 할 사람이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장모님 뵙고 오는 길인데. 우리 엄마를? 당신이 혼자 거기로 왜 갔어? 당신 말 이상하게 한다. 사위가 처갓집에 혼자 가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말 돌리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해. 설마 우리 엄마가 또 전화한 거야? 장모님께서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처남이 곧 결혼한다고 하던데. 당신은 아직 못 들었지? 뭐? 정민이가 결혼을 한다고? 걔가 돈이 어딨다고 결혼을 해. 아니지. 딱히 안정적인 직업도 없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애가 무슨 결혼을 해? 결혼이 누구 집 애 이름인 줄 알아? 당신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야. 장모님이 그랬다니까. 결혼한다고. 저기 말이야. 사귀는 아가씨가 임신을 한 모양이야. 그래서 배부르기 전에 부랴부랴 결혼식 올릴 생각인가 보더라고. 뭐? 임신?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하고 다니는구나. 근데 그걸 왜 당신한테 얘기한 거야? 그게 말이야. 당신 화내지 말고 들어. 남편이 다시 한번 제 눈치를 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제가 단숨에 말해버렸어요. 됐어. 뭐긴 뭐겠어. 뻔하지 뭐. 절대 안 돼. 무조건 안 돼. 당신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 그러는 거야. 우선 내 얘기 좀 들어봐. 들어보긴 뭘 들어봐. 그냥 안 들어봐도 뻔하구만. 내가 말해볼까? 돈 달라고 했겠지. 안 그래? 결혼시켜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말이잖아. 나한테 말하면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으니까 당신한테 말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무슨 얼굴에 철판 깐 것도 아니고 참 대단하다. 너무나 어이가 없었기에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제 행동에 많이 놀란 듯 남편이 제 눈치를 보느라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아프기만 했는데요. 결혼 전 친정 부모님께서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안 계시다며 무시 아닌 무시를 하곤 했거든요. 특히나 엄마는 첫 인사를 하러 온 남편을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았을 정도였어요. 우리 귀한 딸을 부모도 없는 자네 같은 사람한테 보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 부모라는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참 든든한 존재거든. 자네도 생각해보게나. 힘들 때마다 부모님이 생각나지 않나? 그런데 그런 부모가 없다는 게 엄청 약점이다 그 말이야. 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엄마의 말에 저는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딱히 제게 뭘 잘해준 것도 없었거든요. 아니죠. 오히려 제게서 뭔가를 빼앗아갈 궁리만 하던 분들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지도 않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보태라고 압박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친정 부모님과 동생 생활비까지 달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벌리곤 했거든요. 물론 가족이니까 그러한 돈 정도는 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친정가족들은 제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 돈을 아주 함부로 쓰곤 했습니다. 제가 매달 20일 날 생활비를 주곤 했는데요. 생활비를 받은 다음 날 셋이서 맛집을 찾아다니며 음식을 먹거나 쇼핑하기 바빴거든요. 물론 저는 빼고 말이죠. 왜냐하면 저는 그 집안의 돈줄이었기에 그냥 돈만 벌어다주는 용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이 친정 가족들은 제가 준 생활비를
며칠 만에 흥청망청 써버리고는 또다시 손을 벌리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예 일할 생각도 없었고 남동생은 간간히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다들 제게 손을 벌리곤 했으니까요. 그랬으니 사실 저는 가족에 대한 따뜻함, 그러한 것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했을 때도 별로 개의치 않았고요. 왜냐하면 남편과 시누이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남편과 시누이는 친정 가족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결혼을 하기 전 처음으로 시누이를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에게는 하나뿐인 가족이었기에 나름 신경을 써서 장소를 선택했고 꽤 고급 식당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긴 했지만 음식은 정말 맛이 있었어요. 남편과 시누이도 몇 번이나 맛있었다고 할 정도였고 말이죠. 그런데 식사가 다 끝난 다음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갔는데요. 그런 저를 보며 남편과 시누이가 놀란 듯 저를 가로막았어요. 이리 줘, 내가 계산할게. 내 동생까지 왔는데 당연히 내가 계산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아니야, 내가 사주려고 여기로 예약한 건데 당연히 내가 내야지. 됐어, 음식값도 비싼데 네가 이걸 왜 계산해? 돈 아껴 써야지.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계산을 했는데요. 그런 남편을 보며 기분이 조금 이상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친정가족들은 제가 계산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었기에 남편의 행동이 더욱 낯설게만 느껴졌던 것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런데 더 놀랐던 것은 남편이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옆에 서 있던 시누이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남편에게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돈을 왜 줘? 다 계산했다니까? 나도 같이 먹었는데 당연히 내 밥값 정도는 내야지. 많진 않지만 그냥 넣어도. 사실 난 이렇게 비싼 곳인 줄 모르고 왔거든. 올 때 돈을 좀 찾아와서 다행이다. 시누이가 쑥스럽다는 듯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괜찮아. 오빠 그 정도 능력은 돼. 얼른 넣어둬. 능력이 되긴 뭘 능력이 돼. 오빠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고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돈 아껴 써야지. 오빠가 앞으로 가장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뭐야? 조그만 게 못하는 말이 없다. 내가 조그맣긴 뭘 조그만해. 나도 이제 엄연한 직장인이라고. 평소 절약이 몸에 배어있던 시누이가 밥값에 보태라고 돈을 내놓는 모습이 저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친정 가족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도 시누이는 그렇게 착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제 손에 500만 원이라는 돈을 쥐어주기도 했거든요. 시누이가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제가 그 돈을 돌려줬는데요. 언니,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더 잘해주셨을 텐데 이거밖에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라며 시누이는 한사코 제게 돈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누이의 그 마음이 그렇게 예쁘고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우리 친정에서는 어떻게든 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뜯어가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거든요. 다른 집 애들은 40살이 다 돼서 결혼한다고 하던데 넌 뭐 한다고 그렇게 일찍 결혼하려고 난리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다 결혼해도 돼. 왜? 내가 결혼해버리면 이 집 돈줄이 없어질까봐 그래?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돈줄이라기보다는 네가 없으면 우리가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잖니. 네 아빠랑 내가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네 동생도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고 사실 너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니까 네가 조금만 더 있다가 결혼하면 좀 좋아. 요즘은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다고 하던데 안 하면 더 좋고.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거머리도 아니고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너 평소에도 참 인정머리 없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싸가지 없는 줄은 진짜 몰랐다. 다 필요 없고 결혼하고도 우리 생활비는 그대로 다 줘야 해. 그것만 약속하면 우리도 더 이상 뭐라고 안 하마. 뭐? 생활비? 내가 왜 그래야 하는 건데? 나도 이제 결혼하면 가정이 생기는 건데 우리 가족 챙겨야지. 내가 왜 생활비를 못해? 이제 엄마 아빠도 나가서 일하고 정민이도 빨리 일자리 구하라고 해. 나 결혼하면 생활비 다 끊을 거니까.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아니 하루아침에 생활비를 끊어버리면 우린 어떻게 살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래서 미리 말하는 거 아니야.
결혼식 하려면 몇 달 남았으니까 다들 직장 알아보라고. 언제까지 나만 바라보고 살 생각이야? 아무튼 나도 더 이상은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사실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제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제가 친정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친정 가족들에게 주던 모든 생활비를 단숨에 끊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집안이 난리가 났었는데요. 우리가 이만큼 키워놨더니 네가 지금 부모를 버리겠다 그 말인 거냐? 이런 불효막심한 거사.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냐? 사람이라면 부모가 힘들다는데 챙겨야 하지 않느냔 말이야. 엄마가 제게 달려들어 마구마구 흔들어댔어요. 거기다 아버지도 이성을 잃은 채 방방 뛰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네가 결혼을 해?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마. 우린 네 결혼식장에 참석도 안 할 테니까 한번 잘 해보던지. 라며 아버지가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대충 짐을 싸서 친정을 나와 남편과 시누이가 살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도 친정에 있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물론 그 뒤에도 친정 부모님이 몇 번이나 쫓아왔지만 저는 그저 모른 척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친정 가족들이 우리 결혼식에조차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기에 우리는 정말 가까운 지인분들 몇 분만 모셔놓고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국 친정 가족들은 결혼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그냥 돈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확실했던 것이죠. 그 뒤 저는 친정 가족들과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았어요. 제가 돈을 보내지 않은 다음부터 친정 가족들도 연을 끊어버렸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시누이가 살던 집에 들어가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누이가 나가서 혼자 살겠다고 했지만 제가 그런 시누이를 말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출장이 워낙 많았기에 혼자 있는 날이 많았거든요. 출장을 가게 되면 수당 같은 게 나온다며 남편이 자진해서 출장을 가기도 했으니까요. 집에 혼자 있는 날이 많았기에 시누이가 옆에 있어주는 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누이는 참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얹혀 사는 거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시누이는 매달 생활비를 보태곤 했어요. 거기다 우리 아들이 태어나고부터 육아도 참 많이 도와줬고요. 시부모님께서 시누이 고등학교 때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시누이는 그 누구보다도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회사가 끝나면 곧장 집에 들어와서 조카를 보거나 집안 살림을 돕곤 했거든요. 제 친구들조차도 저런 시누이가 어디 있냐며 감탄을 할 정도였어요. 네가 친정복은 없는데 시댁복은 있나 보다. 세상에 네 남편이랑 저런 시누이가 어딨냐? 니네 집에 올 때마다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 어느 날 놀러온 친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리 친정 가족들이 제게 어떻게 했는지 친구들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친정엄마가 저 몰래 남편과 연락을 하기 시작한 모양이었는데요. 사는 게 진짜 힘들었던지 눈물 콧물 다 빼며 남편에게 매달렸다고 하네요. 마음 여린 남편은 그런 친정 부모님을 내치지를 못했고 저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그냥 최소한의 자식 도리만 하자고요. 그렇게 친정 가족들과 연락 정도만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친정 가족들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 남동생이 결혼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다시 연락을 해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락하고 지낸 지 2달 만에 다시 본색을 드러냈으니까요. 그날 친정에 다녀온 남편의 말에 따르면 제 남동생이 결혼을 해야 한다는데 이미 여자가 임신 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딱히 돈도 없고 그렇다며 남편에게 돈을 좀 보태라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설마 우리 돈 있다고 말한 거 아니겠지? 그게 말이야, 급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없다고 잡아떼겠어? 잡아떼긴 뭘 잡아떼. 우리 돈 없는 건 사실인데 우리 돈 없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마. 없긴 왜 없어. 그거 있잖아. 당신이 매달 모으고 있는 돈. 당신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당신도 알고 있잖아. 내 동생이야. 바로 결혼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우선 처남부터 결혼시키고 보자는 거지.
예비 처남댁이 임신까지 했다는데 저렇게 둘 순 없잖아. 그니까 그걸 왜 우리한테 말하는 거냐고. 절대 안 돼. 그 돈 아가씨 결혼할 때 보탤 돈이야. 내가 우리 아가씨 시집갈 때 보태주려고 힘들게 모은 돈인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지금 시부모님도 안 계셔서 아가씨한테는 우리밖에 없어. 한마디로 당신이랑 내가 아가씨 부모나 매 한 가지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장모님이 내 손을 꼭 붙들고 통곡까지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겠어. 당신이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악어의 눈물이야. 우리 엄마 아버지 돈만 챙기고 그 뒤로 다시 남처럼 행동할 사람들이야. 내가 한두 번 당한 줄 알아? 그니까 두 번 다시 그런 말 꺼내지도 마. 그럼 어떡해. 장모님께 이미 돈 있다고 말씀드렸는걸.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다 잊어버려. 그리고 우리 친정가족들한테 전화 오는 거 절대 받지 말고. 안 그럼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내 말 무슨 말인 줄 알겠어? 아니 그렇다고 이혼 얘기까지 꺼내고 그래.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그니까 약속하란 말이야. 알았어. 절대 전화도 안 받고 안 만나면 되잖아. 남편이 잔뜩 주눅든 채 약속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다시 한번 난리가 났는데요. 아마도 저와 약속을 한 뒤 남편이 친정 가족들의 연락을 피한 모양이었어요. 결국 친정엄마가 제게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저도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는데요. 그 뒤 친정 부모님이 우리 집까지 쫓아와서는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려대자 시누이가 놀라서 문을 열어준 모양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집 안으로 뛰어들어섰는데요. 너 왜 우리 전화 안 받아? 그리고 네가 김서방한테 우리 전화 받지 말라고 시켰지? 당연하지. 내가 받지 말라고 했어. 나 모르게 또 돈을 달라고 했다더라고. 야! 부모가 자식한테 돈 좀 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니들 적금 들어간 거 있다며. 그 돈 좀 달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거냔 말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네 동생 결혼할 때 쓰려고 한다는데 그걸 모른 척해? 같은 피를 나는 동생한테 너무한 거 아니냔 말이야. 동물들도 애미애비나 알아본다고 하더만 이런 동물만도 못한 거사. 지금 그 말은 엄마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엄마야말로 자식이라는 미명하에 나를 얼마나 이용해 먹었어?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망할 것이 그렇게 힘들게 키워놨더니 딸이라는 게 이제 와서 뒤통수를 쳐? 친정엄마가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질러대던지 시누이가 놀란 채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는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지금 다 뒤집어 엎기 전에 얼른 그 돈 내놔. 우리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나중에 천천히 갚겠다고 하잖아. 근데 왜 이 난리를 치게 만드냔 말이야. 우리도 돈 없어. 그러니까 그만 가봐. 김서방한테 다 들었으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얼른 돈이나 내놔. 진짜 기가 막히네.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긴 하고 달라는 거야? 넌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냐? 내가 인정머리가 없어? 엄마야말로 진짜 인정머리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나한테 돈 맡겨놨어? 왜 나만 보면 돈 달라는 거야? 나 돈 없으니까 당장 나가. 그리고 예전처럼 얼굴 안 보고 살면 그만이야. 내 결혼식도 돈 때문에 참석 안 해놓고 어떻게 또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 다들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네. 너무나 화가 나 있었기에 제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양심이 없어? 지금까지 너 키워준 게 누군데 그딴 소리를 해? 다 필요 없고 우리 아들 결혼시켜야 하니까 가진 돈 다 내놔. 네가 돈 줄 때까지 우린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분명히 말했지만 난 돈 없어.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나가. 안 그럼 나도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뭐가 어쩌고 어째? 그니까 네가 부모인 우리를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 말이냐?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럼 기다려보던지 내가 하나 못하나? 라며 제가 휴대폰을 집어들고는 112 번호를 누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눈이 뒤집힐 대로 뒤집힌 엄마가 제게 달려들어서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는 냅다 집어던져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휴대폰이 벽에 부딪히면서 박살이 나버렸고요. 엄마! 지금 뭐하는 거야? 당장 나가! 내가 나가길 어딜 나가? 네가 돈 줄 때까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돈 어딨어? 돈 어딨냐고? 나도 돈 없다고!
제가 소리를 지르며 엄마 앞을 가로막았지만 엄마가 그런 저를 힘껏 밀쳐버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바람에 제가 저만큼 나가 떨어졌는데요.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엄마 아버지를 보더니 남편이 무섭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뭐야? 지금 자네가 우리한테 감히 소리 지르는 건가? 어디서 어른한테 그따위로 행동하는 건가?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저 부모 없습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겪어보니 두 분 같은 부모라면 없어도 될 것 같네요. 우리 집사람이 왜 그렇게 매몰차게 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남편이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두 분을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남편의 말을 듣던 아버지가 순식간에 남편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감히 어디서 눈을 치켜뜨고 대들긴! 그렇게 부모님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제가 두 분을 집 밖으로 내쫓아버렸거든요. 집에서 쫓겨난 다음에도 한동안 소란을 피우긴 했지만 우리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갖은 욕설을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두 분을 내쫓고 집안을 둘러봤는데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거실부터 안방까지 부모님의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신발 자국을 멍이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시누이가 손걸레를 가지고 급히 거실 바닥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어요. 도대체 왜 내게는 이런 부모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제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자 시누이가 다가와 저를 가만히 안아줬는데요. 언니한테는 우리가 있잖아요. 이젠 우리가 가족이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라며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친정과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어요. 전화번호까지 전부 다 차단해버렸거든요. 그쯤에서 남편도 친정 부모님에게 완전히 마음을 닫은 듯 해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촌 언니가 기가 막힌 소식이 있다며 연락을 해왔는데요. 평소 큰아버지 딸인 사촌 언니랑은 친하게 지냈던지라 간혹가다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진짜 기가 막힌 소식이 있어. 네 동생 이혼당할 것 같아. 올케가 애 데리고 집을 나갔대. 작은엄마랑 작은아버지가 매일같이 올케한테 돈 벌어오라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지 뭐냐. 그 바람에 올케 부모님이 작은 집에 쫓아와서 다 뒤집어 엎었다는데 사돈들끼리 머리채까지 잡고 아주 가감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뭐? 그니까 우리 부모님이랑 올케네 부모님이랑 머리채까지 잡고 다퉜다 그 말이야? 그렇다니까. 우리 아빠한테 들어보니 경찰서까지 가고 완전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대. 서로 진단서까지 끊어서 합의 안 해준다 고소한다 난리도 아니었대. 그러다가 작은엄마가 싹싹 빌어댔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참 기가 막힌 게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올케네 부모님 집에 찾아가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었다고 하더라고. 말도 마라. 그 전에 나한테도 전화해서 너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몇 날 며칠을 괴롭혔는지 몰라. 아마도 너랑 나랑은 연락하는지 알고 있었겠지. 그러다가 결국 그냥 네 동생 부부도 합의 이혼한다고 그러는데 소송비도 없으니 방법이 없겠지 뭐. 매달 양육비며 아주 골치 아파하더라고. 결국 네 동생 지금 낮에는 무슨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인가 뭔가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하고 난리도 아니야. 여기저기 아픈지 온몸에 파스를 안 붙인 곳이 없대. 올케네 쪽에서 매달 양육비 안 보내면 가만 안 둔다고 했다나 봐. 거기다 작은엄마도 식당 일 다니고 있고 작은아버지는 지방 어디서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같이 농사일을 하면서 돈 번다고 하더라고. 뭐? 농사일? 그래. 우리 아빠가 소개해준 모양이더라고. 근데 친척들도 다들 속이 시원하다고 하고 있어. 평생토록 네 등골 빼먹다가 아주 잘 됐다고 말이야. 그니까 너 절대 너네 집 식구들하고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 사촌 언니가 한동안 말을 하다가는 전화를 끊었는데요. 한심하다 못해 기가 막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는 친정과 일체 연락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미안하다거나 안쓰럽다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그 정도면 저도 할 만큼 했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신우이를 위해 적금을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신우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답니다. 언니, 뭐하러 그렇게 했어요? 제 앞가림 제가 해요. 아가씨, 제 평생 소원이 뭐였는지 모르죠? 살면서 누군가 제 보호자가 있었으면 했어요. 대학교도 제가 직접 벌어서 졸업했고 부모님한테 생일상 한 번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마음속으로 다짐한 게 있어요. 우리 아가씨는 내가 보호자가 돼서 잘 챙기겠다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해요. 알았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 테니까요. 언니,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던 신우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사실 신우이를 위해 모아놓은 돈이 절대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호시탐탐 제 돈만 가져갈 궁리만 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요. 남편과 신우이를 만나면서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신우이를 잘 챙기면서 지금처럼 잘 살아갈 생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